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겨울 코트를 꺼내 입고 나왔는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추운 날씨가 연이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국방장관과 해경청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소위 월북 몰이를 하는데 깊이 관여돼 있다라고 검찰도 본 겁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이어 검찰도 이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형국이라 앞으로 이 국면 상당히 오래 갈 걸로 보입니다. 여야는 치열하게 논쟁 중입니다. 잠시 후에 이 사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피살됐는데 이걸 은폐하려 했다라는 혐의로 검찰이 서욱 전 국방장관 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에 이어서 검찰 내에서도 전 정부의 소위 월북몰이 행위가 있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 관련된 내용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영장. 동아일보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검찰 서해 피살 관련 서욱 전 국방,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진 월북으로 보고 왜곡 지시를 했다라는 혐의입니다. 서훈, 박지원 두 사람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하고 있습니다.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서 이르면 21일쯤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도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 해경청장과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월북과 관련 없는, 어쩌면 월북이 아닌 정황들이 보고되자 나는 안 볼란다 라고 해경청장이 얘기했다라는 감사원의 감사 대목도 생각납니다. 물론 두 사람은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이재명, 한국일보 4면 기사 함께 보시죠. 이재명으로 시작해 이재명으로 끝난 국감이었다. 경기도 국감이 있었는데 행안위 경기도 국감은 파행.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의혹 등에 강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특별감사 결과 자료 달라. 경기도에 있지 않냐. 야당에서는 자료는 수사기관에 요구하라라고 강한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동연 지사는 나 김동연인데 왜 나한테 자꾸 이재명 얘기만 하냐라고 발끈했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 맞네요. 나 김동연인데 왜 자꾸 이재명 얘기만 하냐.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전성, 경향신문 16면 기사 뭘까요? 내 돈을 받아줘요. 예금 적금 전성시대다. 금리가 인상되니까 8월 한 달간 34조 원 예적금 금액이 늘었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의 사상 최대 증가치라고 합니다. 요즘 은행에서 1년 맡기면 예치하면 정기예금 이자 5%, 6% 주겠다. 이런 데도 나오고 있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예적금 쏠쏠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날의 칼입니다. 이면입니다. 가계 대출을 감당해야 하는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높아지는 금리를 보면서 예금 이자를 두들길 게 아니라 야, 이거 내야 되는 대출 이자를 어떻게 감당할까라는 걱정 또한 시름 또한 깊어지고 있어서 마냥 좋은 일은 아닙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계속 중앙일보 6면입니다. 확진자 다시 3만 명대. 올 겨울에도 실내 마스크는 계속 쓴다. 괜찮아요. 이제 자연스러워졌어요.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예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 7일 격리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코로나가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세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걱정입니다. 독감과도 겹쳐서 더블 리스크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서늘한 수요일 아침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국민의힘 법사위 스타 국회의원이죠. 전주혜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돌직구쇼의 좌장,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 그리고 언론인 출신의 한신대 김수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원에 이어 검찰도 월북몰이를 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국방장관과 해경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하게 수사기관이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과연 구속 기로에선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서욱 윗선을 겨누는 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전 정부의 책임 있는 국방장관과 해경청장이 이걸 은폐하려 했다. 월북으로 몰아갔다. 검찰의 시각입니다.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 밈스에서 삭제, 자진 월북 가능성 높다. 합참의 허위 보고서 작성도 지시했다. 검찰은 이렇게 봤습니다. 월북무리 조작을 위해 확인 안 된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및 실험 결과를 왜곡했다.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렇게 봤습니다. 직권남용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검찰은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특히나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 관련돼서는 한 차례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밝힌 바도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들이 많이 보도됐었는데 나는 안 본 걸로 하겠다. 이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 안보실에서 해경에게 자진 월북으로 원보이스를 대응하라라는 지침을 내렸고 해경은 2020년 9월 24일 1차 발표 때 구명조끼 그리고 슬리퍼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브리핑을 합니다. 발표를 해줘. 9월 28일 국방부 자료 속 소유자 불분명 슬리퍼,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한자 적힌 구명조끼, 국내 유통 안 된다 등 보고받은 후 김홍희 해경청장은 나는 안 본 걸로 할게 라고 얘기했다. 나는 안 본 걸로 할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해경은 해당 사실을 숨기고 이튿날 2차 발표로 표류 예측 및 실험 결과까지 왜곡했다. 그래요. 저도 이만갑에서 북한을 취재하는 기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해경이 당시에 발표했던 실험 결과가 이게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목에 걸면 목걸이고 손목에 걸면 팔찌고 발에 걸면 발찌다. 이상하다라고 저도 지적한 바 있었는데 감사원도 왜곡했다. 해경이 이렇게 봤습니다.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 종합해 월북으로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검찰도 감사원에서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굉장히 강한 카드를 꺼내 들었고 특히 해경청장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소위 이상하다. 월북이라고 밝혔던 해경의 증거들이 이상하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안 본 걸로 할게. 나는 못 본 걸로 할게.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일단은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다가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이라고 했는데 이제 해경청장이 못 들은 걸로 할게라고 한 말은 사실은 곰곰이 안 본 걸로 못 본 걸로 할게라고 한 말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봤다는 거죠. 그렇지. 네, 봤으니까 못 본 걸로 한다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봤음에도 불구하고 감추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뭘 감추겠느냐? 월북으로 볼 수 없는 정황을 감추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왜 경찰이 그냥 명백하게 사실을 밝히면 되는데 왜 사실을 은닉하려고 했느냐? 지금 보면은 문정권 입장에서는 이대준 씨가 월북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한 사람들한테, 북한 군인한테 총살을 당했단 말이에요. 시신이 불태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무원이 실족해서 떠내려 가가지고 거기서 총살 당한 것하고 스스로 자진해서 월북한 거하고는 우리 국민들,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다가오는 느낌이 180도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진 월북했어야 아, 저 사람 죽을 짓을 했네 이런 식으로 몰고 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고, 두 번째는 그 사실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문 대통령의 무슨 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영상으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문 정권 입장에서는 이대준 씨가 월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해경청장이라고 한 사람의 못 본 걸 할게라고 한 말 속에 다 함축되어 있다, 그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뭐 문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청와대 높은 분들은 그렇다고 치고 경찰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경찰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경찰인데, 예. 그런데 경찰이 그걸 갖다가 그 방기하고 사실을 왜곡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경청장은 못 본 걸로 할게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사실은 해경청장의 저 이야기를 정말로 못 들은 걸로 하고 싶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물론 두 사람 당사자들은 이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부인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는 말을 안 했다는 건지, 아니면 했는데 이런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자, 어제 법사위에서도 이 논란 뜨거웠는데, 어제 법사위 국감에 늦은 시간까지 있다가 오늘 바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전주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낮에 12시 정도, 낮 12시 정도에 영장이 청구됐다는 이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오후 국감에서 어제 또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국감장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물어보고 몇 명의 이제 의원님들이 물어봤습니다. 영장 청구를 한 이유가 뭐냐? 통상적으로 영장 청구는 범죄 중대성 그리고 그렇죠. 증거 인멸의 염려 등을 판단해서 청구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판사 그래서, 출신의 전주혜 의원이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그걸로 비추어 보면 예. 이 사건도 굉장히 사안이 중대하죠. 그리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영장을 청구했다. 좀 이렇게 좀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뭐냐면 그 서욱 그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이제 어제 제가 사용한 PPT 그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 2020년 9월 23일에 새벽 1시에 관계장관 회의를 하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갑자기 새벽 1시에 이제 회의를 하고 새벽 3시에 국방부 민스에 있는 60개의 보고서 삭제 지시를 합니다. 근데 월요일에 있었던 이제 국방부 국감에서 제가 그 국방부 장관에게도, 이종섭 장관에게도 물어봤습니다만, 이것은 장관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예. 장관이 지시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리고 60개씩이나 지우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뭘 감추고 싶은 게 이제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60개의 민스 보고서를, 그것도 새벽에 관계장관 회의 끝나자마자 새벽 3시에 이제 지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관계자 그 담당자를 또 새벽에 오게 해가지고 지웠다는 것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이 민스의 보고서를 지운 것은, 이것은 결국 뭔가를 숨기려고 한 정황이 너무나 뚜렷하고, 그런 면에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영장이 청구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김홍희 해양청장하고 그리고 또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소환 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그 민스의 자료만 삭제된 게 아니라 국정원의 46개 파일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삭제 지시를 해서, 그래서 결국은 46개도 같은 시간에 좀 지워졌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좀 서훈 예. 안보실장은 지금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조속히 소환을 해서 예. 또한 필요한 경우는 영장을 청구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제 법사위 국감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서 강하게 공세를 했습니다. 감사원과 검찰이 소위 결탁해서 짜고 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장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반박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법사위에 뜨거웠던 장면 함께 보시죠.
사회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은 어떤 사건으로 인식합니까? 서해 공무원이 피격이 되고 소각이 되고 그 이후에 관계가 기관이 월북으로 단정한 사건입니다. 민수 삭제가 아마 직권남용인 것 같고 합참의 종합 분석 결과가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인 것 같은데 전제 사실을 확인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전제하고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영장을 치셨으니 내용이 뭔지 저 검사장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한자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거고 그걸 본 건 아니잖아요. 아무도 SI에 있는 정보입니다. 한자라는 게 합참 정보본부에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청와대의 보고서에 집어넣지 않은 내용으로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를 가지고 월북몰이로 다시 몰이를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조사 대상입니까? 가정적 상황에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검찰이 오늘 영장을 친 걸 보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판을 키우려고 하는 건지.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각국 국가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내외 귀빈 여러분, 제26차 국가올림픽위원회 연합회 서울 총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영상을 통해 참석하고 계신 세계 각국의 스포츠 지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 스포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국가올림픽위원회 연합회 총회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1986년과 2006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경기연맹과 함께 국제 스포츠를 이끌어가고 있는 국가올림픽위원회 연합회와 각국 올림픽위원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전 세계 스포츠 지도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위대한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을 통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계 평화에 대한 이 위협들은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올림픽의 정신에 의한 국제사회의 연대 노력에 의해서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류의 발전과 세계 평화의 증진이라는 올림픽 정신으로 이러한 도전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간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가올림픽위원회 연합회가 보여준 스포츠를 통한 자유와 연대의 노력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 스포츠 지도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에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스포츠를 통한 인간의 완성과 세계 평화의 증진이라는 올림픽의 이상에 다가섰던 그때의 감동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정신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 국민 모두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는 서울과 평창 올림픽이 남긴 유무형의 올림픽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함으로써 올림픽 정신과 그 가치를 기억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이러한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될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청소년들에게 올림픽의 정신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의 증진과
세계인의 화합의 장이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소중히 지켜온 올림픽 정신이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스포츠 지도자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올림픽의 정신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분야 전반에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스포츠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 평화의 증진에 기여해온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가올림픽위원회 연합회의 노력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26차 국가올림픽위원회 연합회 서울총회 개최를 환영하며 이번 총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국가올림픽연합회 위원회의 서울 총회입니다. 전 세계의 올림픽위원회의 위원장들이 대한민국에 모이고 서울에 모인 겁니다. 대통령이 이제 기념사 연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정 시간보다 기념사 연설이 좀 빨리 시작을 했군요. 그래서 생방송으로 워낙 의미 있는 행사라 저희들이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서욱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 중에 대통령의 기조연설 생방송으로 연결드렸고요. 법사위 국감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의겸 의원 등과의 이른바 설전 듣고 계신 중에 뉴스 속보로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은 어떤 사건으로 인식합니까? 서해 공무원이 피격이 되고 소각이 되고 그 이후에 관계 국가기관이 월북으로 단정한 사건입니다. 민수 삭제가 아마 직권남용인 것 같고 합참의 종합분석 결과가 이제 허위공문서 작성인 것 같은데 전제 사실을 확인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네, 전제하고 알겠습니다. 추가 네, 질문 드리는 제가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뭐 영장을 치셨으니 내용이 뭔지 검사장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한자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거고 그걸 본 건 아니잖아요. 아무도 SI에 있는 정보입니다. 한자라는 게 합참 정보본부에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청와대의 보고서에 집어넣지 않은 내용으로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를 가지고 월북몰이로 다시 몰이를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조사 대상입니까? 가정적 상황에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검찰이 오늘 영장을 친 걸 보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판을 키우려고 하는 건지 정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원과 검찰이 아주 긴밀하게 협조 관계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지검장님,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유동규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답변하시대요. 왜냐하면 예, 왜 그러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의원님들 앞에 김의겸 의원께서는 예,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검찰 수사의 적정성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래서 하더라도 그렇다면 수사 중인 그거를 사건과 지검위원장님 제가 부득이하게 질의하고 설명을 할 있으니까요.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오전 오후에 다 의원님들이 자, 하셨어요. 그러면 저 그리고 질문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예, 사실과 다른 질문을 하시는데 지검장님 지금 당황하셨어요.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손을 이렇게까지 하세요? 아직 본론 당황 안 질문하진 했습니다. 않았어요. 야, 신경전이 대단한데요. 김수현 교수님, 김의겸 의원이 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 조그만 거 하나 의미 없는 것 같고 검찰이 감사원이랑 결탁해가지고 이 어디까지 판을 벌리냐라고 하니까 듣고 있었던 중앙지검장이 의원님 말을 끊었어요. 그건 사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김남국 의원이 질의 태도를 왜 그렇게 당황하셨어요? 라고 하니까 또 중앙지검장이 전혀 당황 안 했고 김의겸 의원이 근거 없이 검찰의 수사 내용을 비판해서 그걸 듣고 있어야 하냐. 야, 예전과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사건을 다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 정권에서 전혀 잘못한 게 없고 그것은 월북이 맞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검찰과 감사원을 동원해서 이런 식으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 이게 억지로 월북몰이를 하고 있고 판을 키우고 있다. 그래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할 거냐라는 질문까지 나왔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유족에 대한 생각보다는 일단 이 전 정부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에 너무 몰입해 있는 것 같고 사실 검찰이 물론 어떤 사람을 수사하더라도 공평하게 정당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만 일반 자범을 수사하는 것과 정말 고위 정치인들이 연루된 전 정부의 장관 그리고 어쩌면 나아가서는 전 정부의 수장이었던 대통령을 향할지도 모르는 수사를 아무 근거도 없이 굉장히 약한 근거만을 가지고 판을 키워서 억지로 월북몰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검찰이 받게 될 후폭풍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마 검찰도 엄청나게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섣불리 어떤 혐의를 제기했다가 그게 다 무죄거나 혐의 없음이 돼버리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검찰도 아주 면밀히 보고 있을 것이고 단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치적인 탄압이라는 식으로 오히려 정쟁화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송경호 지검장이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좀 가감없이 드러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앙지검이 한때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일 때 주요 수사들이 중앙지검으로 굉장히 많이 몰렸었는데 이 수사 진척이 없었다. 이런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야당에 따르면 친정권 체제의 이성윤 중앙지검장 체제에서 중앙지검이 수사를 뭉개게 했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공공연하게 나왔었는데 지금 중앙지검장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이제는 야당이 수사를 너무 한다. 뭐 이렇게 확 달라졌네요. 중앙지검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성윤 전 지검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친정부 인사다, 친정권 검사다라는 꼬리표가 항상 달렸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성윤 지검장의 휘하에서 진행됐던 많은 수사들이 어찌 보면은 전 정권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고의로 지연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무능력한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어떤 게 더 낫습니까? 뭐 뭉갠다라는 논란이 났습니까? 아니면 너무 수사를 많이 해서 판을 크게 벌인다라는 비난이 났습니까? 물론 이제 검찰이 무리하게 여러 가지 혐의들을 엮어서 수사하는 건 지양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월북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상으로도 범죄일 뿐더러 사회적인 낙인이 아주 강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월북으로 규정하려면 적어도 구명조끼나 슬리퍼 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슬리퍼나 구명조끼라고 소위 말해지는 이 증거들도 부실할 뿐더러 지금 월북이 아닌 증거를 내놓으라는 식으로 민주당에서는 역공을 피고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존재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드러난 정황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 가지 정보를 삭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월북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 그 정보를 왜 삭제하겠습니까? 월북이 아닐 수도 있는 정황들이 여러 군데서 포착되다 보니까 그걸 지우려고 했다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다 드러나는 마당에 검찰이 그럼 어떻게 침묵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정쟁화를 해서는 안 될 문제고 일종의 국가폭력이기 때문에 검찰이 진보 정부든 뭐 보수 정부든 어느 정권 하에 있는 검찰이든지 이런 사건이 전 정부에서 벌어졌다면 저는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검찰 수사의 칼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여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결자 해제하라. 감사원의 질문도 거부를 했습니다.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야당에서는 검찰의 기획작품이고 전 정권의 모욕죽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필 규정이다. 범죄가 중대하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당당히 조사받고 결자 해지해야 한다.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입니다.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잊게 만들려는 기획작품이라는 의심까지 듭니다. 전 정권 모욕 주기도 이 정도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일입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굉장히 결연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여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국감에서도 다 나온 겁니다. 현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예컨대 성남FC 의혹 등등등등으로 기소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실질적인 리스크다라고 이야기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적으로 취재를 해보면. 이재명 대표의 이 법적 리스크가 있고 이 월북 논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사람들의 장관들이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올라가면 문 전 대통령의 어떤 책임론까지 대두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을 지키느냐 이재명을 지키느냐 기로는 아닙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선은 새벽에 그렇게 갑자기 어떤 전자공문서를 삭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좀 더 강력한 윗선이 있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사실은 질문들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간다라고 보여지는데 감사원하고 검찰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검찰은 문 대통령까지 간다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올까에 대해서 좀 더 그동안의 경험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과연 해군은 어디 있는가? 해경은 그렇다 치고 사실은 우리 민간인이 북으로 넘어갈 동안에 해군에 대한 뭐 활동 아무것도 없다는 거고 실제로 저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의 역할이 사실은 민간인을 구출하고 대북에 결전을 하는 사안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축소하고 은폐했다라면 사실은 그것은 정당하지 못했다. 좋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보호해주고 인정해줄 것이냐 이런 논란을 민주당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SI라고 하는 그 자체를 전체적으로 있는 것을 축소했는지 아니면 없는 것을 집어넣었는지에 대한 것이 마지막에 가서는 사실은 큰 쟁론이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해경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이 사건이 주는 가장 큰 포인트는 결과적으로 공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아무리 윗선에서 그런 부당한 지시가 내리더라도 그걸 아예 국방부 장관이나 해경청장이 저항하면서 맞서는 것들이 훨씬 낫다. 근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일종의 논란이자면 민주당의 기동민 의원이 북한 김정은을 지칭하며 최고 존엄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거를 조정훈 의원이 강하게 비판을 한 겁니다.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제 국감에서 또 한 번 논란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의 군대에 의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그런 피해를 당한 것인데 그래서 저기에 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 같은 사안들인데 일종의 조롱이자 야유였는데 이게 사과할 사안입니까? 웃자고 얘기했더니 죽자고 달려드는 격인데요. 앞뒤 다 잘라버리고 저는 정말 납득할 수가 없고요. 웃자고 한 농담이라고 하셨는데 해서는 안 된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조롱이자 야유 없고 정치적 풍자였습니다. 명백한 저의 정치적 견해인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이 했으면 정치 공세라고 인정하고 넘어가는데 제가 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훈 의원 행동이 그랬어요. 아이고. 제 행동은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남의 발언을 끝까지 들어주는 게 민주주의 원칙 아닙니까? 자, 두 분. 그래도 남의 표현도 존중을 해줘야죠. 그러면. 박범계 의원님까지 왜 또 끼어드십니까? 아니 좀 두 분이서 정리돼 가는데. 그렇게 만만하십니까? 저 앞뒤 다 잘라버리면서 아니 마치 기동민을 김정은의 꼬봉으로 만들어 놓은 거 이거 뭐가 달라요? 정의 없지 않다는 걸 내가 오늘 국민들에 나와요. 박범계 의원님. 내가 아니 그게 아니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두실 거냐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박범계 의원께서 하실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세요 그럼.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 저 자리에 있었던 전주혜 의원께 좀 상황을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조정훈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더 가까운 인사인데 기동민 의원의
처음 발언이 북쪽의 최고 존엄까지 사과한 마당에 저 발언의 취지는 김정은이 나서 사과를 했는데 뭘 이렇게까지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김정은을 저쪽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라고 얘기를 했던 걸 그때 조정훈 의원도 그러면 안 된다. 어떻게 민주당의 의원이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을 하냐 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러자 어제 국감에서 기동민 의원이 정치적인 풍자였다라며 논란이 거세지자 조정훈 의원의 지금까지의 행동까지도 문제 삼았어요. 조정훈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 비판을 한 건데 나의 지금 행동까지 다 비판을 하니까 뭐 일이 더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예요. 박범계 의원도 참전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현장에서. 그 장면을 보는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본질이도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기동민 의원이 신상 발언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제 있었던 발언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월요일에 있었던 그 국방부와 군사법원 국감에서 나온 발언을 가지고 이제 그게 기동민 의원이 발언한 게 좀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심적 부담을 느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왜냐하면 월요일 상황을 가지고 어제 오전 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좀 그거는 저는 타이밍상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조정훈 의원을 또 비판을 하니까 당연히 조정훈 의원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여 서로 신상 발언을 한 2차례를 하는 와중에 또 박범계 의원이 또 자기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다고 또 끼어든 거예요. 박범계 의원은 왜 조정훈 의원에게 정의롭지 않다라고? 뭐 본인이 얘기할 게 뭐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거는 공개된 게 아니라 한번 나중에 뭐 그게 뭔지를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이제 그렇게 좀 조정훈 의원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조정훈 의원이 무슨 일이 있었냐?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이것이 법사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뭐 통과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을 그러면 그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을 하려면 이게 민주당 의원으로는 부족하고 조정훈 의원의 한 표가 조정훈 의원이 굉장히 절실할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정의롭지 않다. 이제 그런데 조정훈 의원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굉장히 그 민주당 의원 특히 이제 몇 명의 의원들이 조정훈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대대란이 사실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 몫으로 들어온 사람은 왜 민주당 편을 들지 않는다. 굉장히 의리가 없다는 식으로 좀 그런 뉘앙스의 폄하 발언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조정훈 의원으로서는 어제 그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그 전날에 있었던 발언을 가지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어제 사실 본질이까지 들어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되풀이되는 것은 사실 국감장에서 국민들의 눈살을 굉장히 찌푸리게 하는 거라 좀 이러한 것은 정말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동민 의원이 마음속으로 김정은을 최고 존엄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기동민 의원 밝힌 이야기대로 정치적인 풍자였겠죠. 하지만 그 발언도 부적절하다라고 국감장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조정훈 의원의 지적도 합리적이어 보입니다. 그런데 박범계 의원이 끼어드는 건 좀...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최근 피켓 시위를 했었는데 거기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정치 탄압 중단하라라고 돼야 되는데 피켓에 정치 탑압이라고 잘못 표기가 돼 있던 겁니다. 그 얘기도 어제 국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치 탐압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난 정권에서 마무리 못한 수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이게 정치 탄압인가요? 정치권에서 하던 얘기를 제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차피 이제 전주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또 조수진 의원님도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어제 대통령실 앞을 다녀왔습니다. 탄압이 탑압으로 되어 있더만요. 그래 얼마나 탄압이 세면 탑압이 됐겠습니까?
당직자께서 만드신 모양인데 어찌됐든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박범계 의원이 오타에 대해서 나름 이 재치 있는 센스 있는 해명을 한 것 같아요. 탄압이 얼마나 거셌으면 탑압이 됐겠냐라는 해명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재명 대표의 소위 사법 리스크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없다. 정치 타압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없던 증언이 나타났다라며 수사 조작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글쎄요, 이게 정치 탄압을 넘어서 수사 조작, 이건 더 나아간 이야기인데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도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수사 기록이 10,000쪽이 넘는다고 해요. 함께 보시죠. 대장동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어제 이재명 대표 첫 재판이었죠.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며 검찰 측 기록이 방대하다, 검토를 끝내지 못했다. 재판 시작 5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일, 목요일쯤부터 검토를 시작을 했는데 기록 양이 워낙 방대합니다. 그 부분이 검토가 끝나야 저희가 공소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사건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대표님의 기본적인 입장은 있으시죠? 부인하는 입장이죠. 공선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죠. 그럼 어떤 근거로? 자, 마치겠습니다. 네. 공직선거법상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근거로 혐의를 부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이 거짓말이다, 사실이다의 여부가 아닌 것 같아요. 들어보면. 자, 그럼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일까요? 오늘 관련 재판 시작됐는데 이거 야당 탄압 이런 식으로 좀 보고 계신가요? SNS에 조작 수사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공유하셨던데요. 그 공유하신 배경이 좀 있을까요, 대표님? 자, 1층에 있어요? 침묵했습니다. 다만 SNS에 조작 수사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조작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정치 탄압과도 또 별개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 입장입니다. 자, 국가수사본부장이 성남FC 관련해서 대가성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국감 때 얘기했죠. 이재명 대표는 수년간 수사했는데 없던 증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재명 조작 수사에 대비하는 이유다. 라며 경찰의 이야기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를 조작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비판을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게 허위사실 공포 혐의잖아요. 물론 이제 성남FC 관련된 건 다른 얘기지만, 제3자 뇌물 공여 혐의지만 수사를 조작한다라는 것과 앞서 이제 변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어떻게 공직선거법상에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유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뉘앙스예요. 네.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수사기관이 수사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과 더 엄밀히 말하면 여권이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는 얘기 다 다른 얘기인데, 그중에서 가장 강도 높은 얘기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조작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얘기를 꺼내드렸어요. 야,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대명천지 수사기관이 수사를 조작한다? 어떤 취지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보니까 지금 이제 본인과 관련된 수사 범주 또 사건의 건수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은 A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C 부분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예.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변호사는 너무 기록이 방대해서 뭔 내용이 있는지도 아직 못했다. 그래서 다음 달로 공판 준비 기회를 더 연장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당신이 고 김문기 씨를 부인하는 것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이다.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조작과 관련된 부분은 성남 FC 부분 전혀 다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를 받으러 들어간, 조사를 받으러 들어간 사람이 실제 없었던 얘기를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표 측 주장은 그런 거죠. 사실은 단순히 선의로 말하자면 성남 FC를 지원한 것을 대가성이 있었다라고 왜곡하고 있다. 대가성이 없었는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쟁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하고 전혀 다른 건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연관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뭐 시장 시절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런 말을 하는 것은 어쨌든 현 정권이 본인을 잡아 넣기 위해서 사건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 보복이고 공작 수사라는 이미지를 드세우기 위한 그런 의도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정익준 변호사님, 수사 조작에 대비해야 된다. 이건 사실은 뭐랄까요? 독재 시대 때 안기부나 공안 정권에서 한때 그때도 아마 굉장히 이 수사 조작에 대해서 야당이 뭐 탄압이 거셌는데 국민적인 어떤 저항이 있었는데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 수사 조작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참 이재명 대표는 문제의 핵심을 살짝 돌리는데 아주 능숙한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 포함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느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SNS에다가 수사가 조작됐다, 조작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조작을 했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고 조작 수사라고 하는 건 성남 FC거든요. 이전에 경찰 단계에서 나오지 않았던 증언들이 이제 검찰 단계 그다음에 새로 이제 그 조사하는 관계에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 FC가 조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무리한 이야기를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그야말로 이제 그 SNS를 조작해가지고 국민들의 그 관심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단적으로 김문기 씨와 관련해 가지고 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 이미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돌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 모른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참 기억력이 선택적이에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옛날에 SNS 올릴 때는 자기가 성남시장 할 때 100만 원 예산 집행한 것도 내가 꼼꼼히 다 챙긴다. 그렇기 때문에 나 이렇게 유능하다라고 했다가 김문기도 모른다. 아태엽 회장도 모른다. 굉장히 선택적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라고 한 날이 언제냐면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세상을 떠난 그 다음 날이거든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기억이 안 나도 저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은 안 나던 기억도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데 그 다음날 나와가지고 모른다라고 하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말인가. 일단 그런 생각이 누구나 다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중앙지검장도 공직선거법 이거 반드시 유죄 나올 것 같습니다. 자신감 비추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는 검사장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신감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 피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힘들겠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보기는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중앙검사장의 그 말에 훨씬 더 무게가 실리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언급한 중앙지검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충분히 입증됐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들었던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의 이야기와는 좀 상반된 내용이죠. 사진과 영상들이 버젓이 공개가 되는데도 이재명 대표는 억지 기소다. 여전히 김 처장을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두고 조작을 주장했습니다. 사진의 어떤 조작 흔적 발견이 됐습니까? 공판 과정에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공소유지할 만큼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 의원님 판사 출신이잖아요. 공소유지를 할 만큼 혐의가 입증이 되었다라고 판단한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확실히 뭐 유죄를 이제 자신한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제 어제 그 나왔던 그 답변 중에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동규와 그리고 이제 김문기와의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모른다고 얘기를 한 것이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소장 내용을 보면 전 의원님 지금 혹시 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갖고 오신 거예요? 네, 제가 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받았습니다. 이게 검찰 공소장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비실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 공소장인데요. 여기에서 검찰이 이제 지적한 것은 결국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작년에 그 대장동 게이트 의혹에서 굉장히 그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중심점에 있었다. 그런데 본인은 대장동과의 거리두기 꼬리자르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고 김문기 씨를 지금 시장 시절에는 내가 몰랐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이 이것이 허위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 김문기 씨는 어떤 분이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과 관련된 핵심 참고인이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공소장 내용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피고인, 이것은 이제 이재명 당대표를 지칭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그렇게 김문기 씨 등과의 연관성을 차단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그래서 본인이 결국은 대장동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꼬리자르기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저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 이렇게 김문기 씨가 사망한 날 모 언론 인터뷰에 나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지 이것이 이제 기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공소장에 그렇게 기술되어 있다. 이재명 대표가 사회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한 거다라고 검찰의 공소장에 기술되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사건이 만약 유죄로 저는 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유죄가 된다면 저는 이것은 죄질이 굉장히 나쁜 것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로에 대한 나쁜 기억이 있죠. 결국은 상실 그 도지사 상실까지 갔다가 기사회생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형님의 강제 입원 뭐 이 발언과 관련해서 그래서 본인이 이제 또 한 번 이렇게 법정에 이제 서게 됐는데 아마 이번에는 좀 피해가기 어렵다는 좀 본인의 어떤 그런 좀 뭐 예감이 좀 들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작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제 성경원 이제 중앙검사장에도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언론 여기도 나옵니다만 김문기 씨로부터 2016년과 2017년에 최소 6차례 대장동 개발 관련한 이런 대면 보고를 받았다는 이 내용이 있어요. 공소장에. 이거를 확인을 하고 당연히 기소를 했냐 그랬더니 중앙지검장에게 확인을 하고 기소한 것이다. 왜냐하면은 김문기 씨가 사망하시기 한 2달 전에 검찰에 가서 소환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김문기 씨의 이러한 내용, 이재명 지사 당시 시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대장동 협약서와 관련한 보고를 직접 대면 보고를 했다. 이것이 결국은 이 김문기 씨 진술이 적힌 진술 조서가 아마 어제 10,000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에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송병호 검사장도 유죄 입장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을 피력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이러한 말뿐만 아니라 객관적 자료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검찰의 공소장 내용 국회 제출용으로 확보하신 내용 중에 일부를 또 전주혜 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이야기 들어볼 텐데 이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수원지검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주 정치 보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주요 사건, 쌍방울 수사 사건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건이 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쌍방울 경영진의 비리와 그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수사이지 결코 정치 보복 수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수사는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보니까 김명주 의원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그다음에 대장동 백현동 의혹, 그리고 성남FC 수사, 그리고 이제 쌍방울 부정부패 수사까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데 각각 다른 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뭐 중앙지검, 수원지검, 남부지검 다 다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다 기소를 할 걸로 보십니까? 그러면 적어도 4가지 혐의와 관련된 수사기관이 모두 다 기소를 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재판에 대응을 해야 할 것이고 내후년 총선도 있고 한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다 정치 보복으로
원보이스로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통할까도 민주당은 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이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 우려를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사법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서서히 이제 재판 공판 기일도 잡히고 진행되면서 일부가 의혹이나 부정된 부분들이 현실화되고 공론화됨에 따라서 민주당 내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지지 또 결속의 강도도 차이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과 그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따라서 어떤 민주당 내의 어떤 소수 의견들이 조금 더 뭐 총선을 앞두고 좀 더 약진한다든지 이런 계기들이 아마 재판 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에서는 과거처럼 본다라면 모든 곳에서 다 이렇게 그런 어떤 공소 제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를 아마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장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이재명 대표를 못 살게 하기 위해서 다 기소한다 이렇게도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혐의에 대해서 일단은 본인 스스로가 부인하거나 침묵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확신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의 설득을 할 수 있도록 뭐 공개할 건 공개하고 뭐 또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앞서 말했던 이 여러 가지 의혹과 이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일단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다. 그리고 단정적으로 뭐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 하나 듣고 말씀드릴게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 깊어질 수밖에 없다 고민이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랬었을까요? 아니면 아니었을까요? 이 대표가 대선 패배 이후에 주식에 거액의 주식을 투자한 걸 두고 당내에서 이래저래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돌직구 멤버인 전재수 의원이 포문을 열었어요. 실망이다. 대선 패배로 지지자들은 널브러져 있는데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 사익 추구한 거 아니냐? 실망이다. 예전에 안철수 의원이 실망입니다 했던 유행어도 또 갑자기 생각나는군요. 민주당의 최재성 전 수석 법적 문제 없어도 매우 아쉽다. 신현영 대변인 오해할 만한 주식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민주당 내에서 이딴 쓴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친이재명계를 분류된 안민석 의원이 이 같은 쓴소리들은 갈치 정치 처음 들어봤어요. 갈치 정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갈치 정치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나눴어요. 김문기를 알았느냐? 아니 안 의원은 몇 년 전에 사람 만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가 있냐? 시장은 더 할 거예요. 근데 어제 만났던 사람도 오늘 보면은 어제 만났나요? 결국 무죄 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되 당은 여기 대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맞서줘야 되는 것이죠. 갈치는 갈치를 먹고 크거든요. 저는 전재수 의원을 굉장히 아끼고 좋아하는 동료이고요. 저는 결코 갈치 정치인의 부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이 갈치 정치인의 부류를 보지는 않는다라는 게 이제 표면적으로 들으면 김수현 교수님 전재수 의원을 믿는다라는 얘기지만 뒤집어 보면 너 갈치 아니지? 이런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민석 듣는 전재수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 방송을 저도 들었었는데 뭐 방송에서는 어쨌든 전재수 의원이 굉장히 아끼는 동료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상 전재수 의원의 저 발언 주식을 하다니 실망이다. 이 발언이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되고 화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좀 두둔하고 옹호하는 차원에서 저격하는 어떻게 보면 방송을 한 거예요. 갈치 정치인. 갈치가 갈치를 잡아먹고 크는데 그만큼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내부 총질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내부의 어떤 결속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들이 있죠. 정당을 이제 운영하다 보면. 그런데 민주당은 정말 일관되게 모든 내부적인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내부 총질이다. 이럴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건강한 정당이라면
그런 의견이 다름 같은 것들을 서로 존중하고 그래야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꽤나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도 갈치 정치다라는 식의 네이밍을 해서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고요. 사실 저는 요즘 약간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약간 반기를 드는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행적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는 목소리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좀 정치공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이 사법 리스크라는 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점점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쌍방울 수사 같은 경우에도 아직 뭐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연루되었다라는 어떠한 정황도 없지만 이게 너무 큰 사건으로 점점 번지고 있다 보니까 당초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그 사법 리스크가 너무 커지다 보니 어쩌면 이거 구속이 될 수도 있겠고 민주당 당대표에서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는 일종의 판단들을 하면서 이런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대표에서 내려왔을 때 우리는 다음 스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민주당 내에서도 준비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주식 실망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저는 건강한 비판이자 민주당이 반드시 다음 스텝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때라고 봅니다. 안민석 의원은 갈치 정치 해당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갈치 정치는 아닐 것이다라고 표면적으로 믿음을 표명했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 혐의의 유무죄와 상관없이 대선 패배 직후 전재수 의원이 돌직구의 전재수가 지적했던 점은 대선 패배로 지지자들이 다 널브러져 있는데 그 기간에 혼자서 사익을 추구한 것 아니냐, 거액에. 그리고 그게 나중에 방산주였다라는 건 별개의 논란이고 신현영 의원은 어떻게 방산주를 보유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사법적 유무죄와 별개로 대선 패배 후에 주식을 사는 행위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은 실망이다라는 것. 이거는 사실은 유무죄와 상관없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민석 의원이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갈치 정치할래 그럼? 거의 어떻게 보면 경고의 성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 말은? 사실 경고의 성격인데 더 크게 보면요. 예. 실제로 보면 전당대회가 흥행한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되었는가. 실제 전통적 민주당의 상당한 주류층, 특히 호남 쪽이 여전히 민주당에 대해서 과거처럼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광주 의원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보지 못하면 이 안민석 의원과 같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훨씬 냉정하게 현 상황을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보고 있다는 거고 오죽하면 김호준 씨가 입을 열었잖아요. 이재명 외에 다른 대안도 키워야 된다. 그런 것이 서서히 내부적으로 환각 상태에서 냉정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부분이고 그런 것을 보지 못하면 진짜 갈라파고스가 되는 거고요.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못한다 하더라도 민주당한테 그게 반사 이득이 오지 못하는 그런 결격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서서히 이런 자그마한 그리고 큰 금도 자그마한 스크래치에서 시작되듯이 저런 부분에 대한 반응에서 온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어제 국감에서도 사실 이재명 당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 이제 재판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미묘하게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디펜스를 하지 않더라고요. 전주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네, 왜냐하면 이렇게 되게 사실은 너무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뭐 충분히 혐의 입증을 할 만한 그런 증거가 있다. 이제 뭐 이런 발언도 물론 어제 출석한 이제 검사장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그렇게 뭐 형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사실 뭐냐면 이게 성남 FC 사건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두산건설에서 50억을 이 성남 FC에 준 것이 지금 기소가 이미 됐어요. 그래서 뇌물수수죄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거기 공소장에 공범으로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적시가 돼 있거든요. 그 정도의 지금 어제 그 수사도 상당히 혐의 입증에 대해서 자신을 했어요. 성남지청장이. 그럼 뭐냐?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수사는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환 수사 피해갈 수 없고요. 그러면 소환 수사하고 또 그렇게 되면 결국 기소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중앙지법의 재판 한 건, 또 성남에서의 재판 한 건, 사실 두 가지도 굉장히 버거워요, 이게. 그리고 이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는 형이 굉장히 높아서 이게 뭐
법정형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게 유죄가 되는 이상은 의원직을 당연히 상실하고 대선 출마도 이건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총선을 한 1년 한 6개월 정도 지금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 사실 내년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은 너무 열심히 또 이재명 대표를 지지 발언을 했다가는 나중에 그게 본인한테 화살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 더 민주당의 사실 의원들의 생각은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법사위에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방어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전재 의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방어하는 이 김남국 의원이나 김의겸 의원은 정말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방어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의 느끼는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어제 이제 무슨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김남국 의원은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뭐 정치 보복이란 말을 하고 싶은데 수원 검사장은 뭐라 그러냐. 쌍방울 그룹 알겠습니다. 수사는 부정부패 범죄다 이제 이렇게까지 예. 얘기를 하니까 이거 본전을 결국은 못 챙기는 그런 질문이 돼버린 거죠. 자, 의원님의 느낌에 따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시죠. 한동훈 장관, 여권에서 한동훈 차출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후년 총선에 한동훈 나온다. 조건까지 나왔습니다. 어떤 조건 되면 나올 수 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유상범 의원, 윤 대통령 지지율 40% 넘고 대통령실과 각 부처 운영이 자리 잡으면 한동훈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다. 뭐 거의 전제 조건까지 나왔어요. 윤 대통령 지지율 40% 넘으면 한동훈 나온다. 이재호 상임고문 무조건 나온다. 이 조건 없이도 이제 나온다는 게 나왔어요. 본인이 안 나간다고 해도 당에서 네가 안 나가도 나온다. 나오게 돼 있다. 라는 굉장히 고문의 이야기도 강력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정익준 변호사님 나올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한동훈 장관 나와야 한다에 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한동훈 장관이 나올 것 같다. 요 정도로.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조건, 같습니다. 무조건, 특별한 사정이 뭐 바쁜 일 없으면 나온다 이겁니까? 아니 뭐 그 살다 보면 아직 1년 반이나 남았는데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주 그런 이상한 일들이 생기지 않으면 웬만하면 한동훈 장관이 출마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높다. 요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요? 근거가 있어야죠.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 스타가 없어요. 지금 그 많은 장관들, 장관급들, 뭐 국회의원들, 뭐 여러분들 계시지만 제일 주목되고 제일 눈에 띄고 사람들한테 제일 박수받고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장관밖에 안 보이거든요. 뭐 윤핵관들도 있고 뭐 무슨 장관도 있고 처음에 그랬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와야지 이제 그다음에 사실 내후년 총선이 윤 정권에게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해서 본인이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여권의 그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한동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들은요. 법무부 장관보다 더 하고 싶어 한 게 뭐냐면 검찰총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가만히 있었으면 제가 봤을 때 검찰총장 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할 수 있었을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점프해가지고 장관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정치적인 그러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물론 본인은 출마할 생각 없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출마 안 하실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 김용주 의원님 법무부 장관 지금 열심히 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교정시설도 가고 뭐 김근식 얘기도 하고 뭐 챙겨야 될 거 많아서 지금은 총선 생각할 생각이 없는 건 맞아 보여요. 그런데 또 정치라는 게 또 본인 생각만 갖고 또 그렇게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이렇게. 아니 본인 답변도 지금 현재라는 말을 했잖아요. 예. 지금 현재라고 하는 건 내일 일은 난 모르겠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거죠. 정확하게 강조해서 절대 안 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그리고 내가 왜 그런 답변을 지금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내 지금 당 대표 주자들은 사실은 패배를 당한 거죠. 그야말로 김기현 의원님이나 이렇게 안철수 의원님도 보니까 실제로 뭐 대통령이 썩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 같지 않고 윤핵관도 바로 앞서 나갈 수 없는 입장이고 추측입니다만. 예, 추측입니다만. 그런 이제 결과적으로는 스타들이 사람이 많아 보여도 앞에 놓고 설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만약에 다음 총선 기획단장이면 한동훈 비례대표 14번 정도 박아서 정확한 넘버까지 나왔어요. 예. 14번까지 예. 나왔어요. 한 20번까지 옛날에는 김대중 예. 시절에는 자기 총재를 마지노선으로 박았잖아요. 그런 정도 뭐 자신 있으면 지지율에 자신 있으면 뭐 20번 정도 박아서 이렇게 열심히 뛰게 하는데 오히려 유상범 의원이 좀 말씀을 잘못하는 것 같네요. 지지율 40%라는 거는 나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현재로 봤을 때. 예. 현재로 봤을 때.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지 않느냐. 자기가 무심의 라이벌 관계로 한동훈 장관을 유상범 의원이 하고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40%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40%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시그널이죠. 한동훈 팬들에게 대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박범계 의원이 이번에는 김도읍 의원에게 본인에게 님자를 붙여라, 의원님이라고 붙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들어보시죠. 지금 공수처의 문제에서 기동민 간사님은 정치권, 특히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단언코 이야기하는데 날치기 한 민주당의 전적인 책임이다. 박범계 의원, 다른 사람 질의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의원 아닙니까? 장관입니까? 아이고 참 박범계 의원님 좀 자중하세요. 아이고 장관까지 하신 분이 참. 아니 어제는 김도읍 위원장과의 어떤 신경전이 아까서부터 사실 계속됐어요. 박범계 의원님하고 김도읍 의원님하고 신경전이 계속됐어요. 서울 중앙지검장님이 나왔을 때도 그랬고 님자를 붙여라. 그런데 이 박범계 의원님은 지난 6일 법사위 국감 때 한동훈 장관님에게 의원님이 부르면 예 의원님 하는 게 예의다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가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회는 당연히 뭐 도울 의향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럼 장관님께서 행안부를 좀 설득해가지고 금년이라도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에 심사할 때 그것을 같이 함께 협업으로 좀 한번 설득할 용의가 계셔요? 지금 그러고 있고요. 저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의원이 이렇게 물어보면 예 의원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 예. 하는 게 예의지. 그 님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보면 김성현 교수님 뭐 저기 한 번이면 농담 삼았는데 김도읍 위원장에게는 뭐 항의 의미였지만 의원님 붙여라. 내가 위원장 친구요. 사실은 서로 의원끼리는 님 붙여라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좀 민망하죠.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고 한동훈 장관한테 그런 적이 있고 그 전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무슨 예산 관련해서 의원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논란이 됐던 적이 있죠. 어떻게 보면 갑질로도 좀 보일 수 있거든요. 어떤 예산을 두고 살려달라는 말을 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존칭이나 호칭 이런 거에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지금 국감을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 이런 신문 같은 데서도 보면은 대통령님이라고 안 하고 다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다 대통령, 의원, 장관인 거죠. 그런 점에서 자기들끼리 뭐 의원님 서로 뭐 존경하는 의원님 존칭해 주는 건 좋지만 국민들이 모두 보고 있는 이런 국감장에서 의원님이라고 해라 아니라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붙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저한테는 앵커님이라고 안 부르셔도 됩니다. 그냥 김진 앵커라고 편하게 부르시거나 김진 기자라고 편하게 부르시는 게 오히려 전 더 좋습니다. 어디 나가서 기자님, 앵커님 하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냥 김 기자, 김 앵커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저는 더 좋습니다.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박범계 의원님 말씀 들어봤고요. 자, 이번엔 핫쌈 두 번째 소식입니다. 조민 씨가 이 고려대 입학이 취소됐잖아요. 그런데 부산 대학원은 현재 합격 상태라고 합니다. 부산대 총장이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밝힌 내용이 논란입니다. 서울대 대학원 합격 상태라고 해요. 함께 보시죠.
고려대 졸업 후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했었죠. 그래요. 의전원 가기 전에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갔어요. 그런데 고대 입학이 취소됐는데 서울대 대학원은 현재 합격 유지된 상태. 약간 좀 모순적인 상황인 거죠. 대법원이 대학 입시에 활용된 7대 스펙이 허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대는 입학을 취소했죠.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도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대학원은 합격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대는 아버지가 조국 교수가 교수로 있죠. 직위 해제됐지만 월급을 받았죠. 일부를. 서울대 학부 졸업장 있어야 지원 가능한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현재 미등록 재적 상태. 입학은 유지되고 있다. 등록금 미납으로 학적 부서 이름이 삭제됐다. 서울대 조민 고려대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 나오기 전 입학 취소 처분하면 민사 소송 등 소모적 법적 분쟁이 발생이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서울대는 굉장히 신중하고 유보적이에요. 조국 장관 교수에게 직위 해제하는 과정도 굉장히 좀 길었고, 직위 해제하고도 서울대 규정이 직위 해제된 교수에게도 계속 임금을 좀 주고, 지금 보면 고대, 부산대 의전원도 다 이제 입학이 취소됐는데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입학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입학을 취소해라 이 말이 아니라 어디는 취소하고 어디는 유지하고 하면 좀 헷갈려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조민 씨가 이제 서울대 환경대학원 입학을 했지만 원래 내가 환경대학원 가가지고 어떤 걸 배우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의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더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을 하니까 그냥 당연히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 과정은 그냥 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등록 제적된 상태니까 근데 이론적으로 따지면 조민 씨가 고대 졸업을 한 게 아니게 되니까 그 법적으로 말하면 고졸인 거죠. 근데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 대학원에 진학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입학 자체가 취소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실질적으로는 어차피 다니지도 않고 다니지도 않을 학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서울대에서 환경대학원에서 신경을 그렇게 쓰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이번에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산대 총장 발언이 논란입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해놓고 입학 취소는 좀 가혹하다라고 총장이 얘기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작년 국감에 조민 씨 입학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가혹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또 가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의 경우와는 달리 입학 이후에 졸업하고 자기까지 취득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좀 빨리 발견되어서 취소하는 게 차라리 나았는데 이까지 와서 취소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당하십니까? 사과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대학 총장이 해야 될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전 대변인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입니다. 검찰이 체포를 했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를 한 거고요. 유동규에게 수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죠.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관련해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검찰이 체포를 했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 부대변인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자 경기도 부대변인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으로부터 위례신도시 특혜와 관련해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가 됐다라고 검찰이 조금 전 밝혔습니다. 성남시 의원 출신이기도 하고요. 김용 부원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초대 대변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선 캠프를 거쳐서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까지 올랐는데 검찰이 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겁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을 체포함에 따라 정진상 부실장 등 이 대표를 둘러싼 최측근 인사들에 대한 수사 확대가 본격화됐다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앞서 여당이 국민의힘에서는 김용, 전진상, 유동규, 김만배 네 사람이 대장동 개발의 수익 구조를 짜고 도원 결의를 했다라고 주장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 김용. 자, 김용주 의원님. 네. 검찰이 김용을 체포했다. 근데 민주연구원 현직 부원장이에요. 네.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자 간단치 않은 속보 같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시연했고 성남에서 또 분당갑에 당협 직무대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고 또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힘에 실려가지고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검찰이 이렇게 체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뭐 수사 과정에서 현실적인 체크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런 사실들이 적시되고 있고 뭔가 물증이 있기 때문에 저런 체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체포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유동규하고의 조사를 토대로 한 실질적인 어떤 물증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자체가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까지의 더 거리가 좁혀지고 있다. 수사망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하나의 뭐 부원장 자체가 어떤 인물이냐를 떠나서 당시에 성남시라든지 경기도의 이재명 핵심 측근들의 수사가 굉장히 많이 진척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김용은 이제 어떤 분이냐면 그 이재명 이제 당 대표가 후보 시절 이런 얘기를 했죠. 뭐 유동규 씨가 이제 측근 아니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거기는 측근은 아니고 뭐 김용 정진상 정도는 돼야 측근이다. 맞아, 이재명 대표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있고요. 또 유동규 씨가 체포되기 직전에 통화를 했는데 그게 또 김용 그 대변인과도 통화한 게 나오고 정진상 실장 그렇게 나와서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간단치가 않은 게 이제 결국은 미래 신도시도 결국은 이제 이재명 그 대표가 뭐 그 당시 시장 시절에 지금 이거 진행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인허가권자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그러면 이 측근들이 본인 스스로도 핵심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김용 이 사람이 돈을 받은 걸 과연 이재명 대표는 몰랐을까? 그리고 그러면 김용 이분이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 혼자 그냥 꿀꺽했을까? 사실 이제 그런 합리적 의혹이 많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 수사의 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로 향해 갈 수밖에 없다.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자, 관련된 뉴스 속보 전해드렸고요. 상세한 내용은 내일 돌직구쇼에서 또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핫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외교부 직원이라며 BTS 전국의 모자를 1,000만 원에 팔겠다라고 내놔서 논란입니다. 이걸 왜 팔아요, 이거를? 자,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외교부 직원을 주장한 작성자가 공무원 자격증까지 첨부했다고 그래요. 전국이 직접 쓴 모자라며 1,000만 원에 판매를 했는데 지난해 9월 BTS가 외교관 여권 만들려 외교부에 왔을 때 두고 갔다. 사용감 꽤 있는 상태다. 돈 주고도 못 구한다. 가격 조정 불가다라며 1,0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모자가 전국 건지 확인 어렵고 분실물 기록엔 없다. 작성자 외교부 직원인지 퇴직자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된다라고 외교부는 당국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실제 뭐 전국이 쓴 건지 저게 진짜 외교부 공무원이 작성한 게 맞는 건지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만 BTS의 팬들은 만약에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본인이 왜 파냐. 전국에게 돌려줘야 된다. 맞는 말 같아요. 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뉴스 속보가 상당히 많은 날이었습니다. 관련된 내용 전해드렸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돌직구쇼에서 내일 더욱더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